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지난주에 배우 김민희 씨의 임신설이 알려지면서 화들짝 놀란 가슴이 주말을 지나서도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김민희 씨하고 홍상수 감독이 우리나라 연예계 초유의 말하자면 공개 불륜 관계로 굉장히 장기간 동안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임신 소식이 알려지니까 상당히 또 놀라웠는데 네. 또 놀라운 좀 의아한 것이 네. 그 관계가 시작된 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아하. 왜 이제서야 만약에 임신된 게 사실이라면 한 8년, 9년 됐다면서요. 꽤 이게 9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네. 왜 이제서야 뭐 임신 얘기가 들려온 것일까? 그것도 좀 의아했는데 네. 그 후로 여러 가지 목격담 이런 게 나오면서 계속 화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하, 네. 그중에 어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네. 왜 이렇게 이 상당히 시일이 흐른 후에 임신이 됐을까에 대한 글이 올라왔는데 네. 어떤 네티즌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홍상수 감독 김민희 씨 임신을 보고 생각보다 그들이 아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게 아닐까 싶다라고 하면서 2019년도쯤에 하남에 그 두 사람이 온 걸 봤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아기를 보더니 김민희 씨가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묻더라. 그 네. 아기를 안아보더니 어찌나 좋아하던지 홍상수 감독한테 너무 예쁘지 않냐 난리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계속 아기를 기다려온 것 같다라고 하니까 다른 내친구 댓글을 거기다 단 거예요. 네. 저도 3년 전에 두 사람을 만나고 비슷한 일을 겪었었다. 이러한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 하남이라는 지명이 자주 나오는 게 이 김민희 씨의 부모님이 이제 그곳에 사신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 인근 댁에 뭐 지금 두 사람도 보금자리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긴 했어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목격담이 자주 들리네요, 지금. 예,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놀라워하는 건 대부분 저렇게 공적인 커플들이면 불륜 소식을 뜨면 자중하든가 약간 미안해하든가 근데 한 번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 뭐 가족의 반대는 물론이거니와 국제 영화제 시상식에 가서도 사랑한다고 밝히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근처에서 지켜보던 하남시 마트에서 지켜봤다는 분에 따르면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이제 여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거리에서 들으신 분이 그랬나 봐. 예, 그래요? 예. 올렸어요? 마트니까 뭐 스쳐 지나가듯 봤겠죠. 근데 여보 이거 살까요? 그랬더니까 여보 뭐 존댓말 반말 섞어가면서 연인 부부처럼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뭐 두 사람 다 조용하게 쇼핑을 마쳤지만 홍상수 씨는 전혀 말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40대가 된 김민희 씨와 60대 중반의 홍상수 씨가 두 사람 사이에서는 첫 아이를 낳는 게 약간 경이롭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임신설 이후에 그 충격파 앞서 막 이걸쿵 저럴쿵 얘기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제목이 뭐였냐면 아니 1,200억 숫자도 놀랄 억소리 나지만 그게 유산 상속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거액 유산설이 나와서 그것도 지금 화제인데 홍상수 감독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유산을 받은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액수가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설이 이제 제기된 건데 네. 홍상수 감독이 3남매 중에 막내인데 어린 시절 유복하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1960년대 영화 제작자로 활동을 했었는데 네. 특히 어머니가 고 전옥숙 여사입니다. 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당대 여걸이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누구지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이름 함자만 듣고는. 그렇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여걸이었는데 네. 1960년대에 그 전에 이화여대 국민과를 졸업해서 네. 60년대 우리나라 최초로 영화 제작 스튜디오를 설립했고 네. 또 1970년대에는 일본에서 출판 사업도 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걸쳐서 지인들이 굉장히 많다. 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홍상수 감독의 부모님의 활동에 대해서 과거에 신성을 씨가 또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신성을 씨가 뭐라 그랬냐면 네. 2017년 인터뷰 중에 내가 출연한 영화 중에 최고의 작품은 휴일이다. 네. 근데 그 작품의 제작자가 전옥숙 씨고 네. 그 영화사의 대표가 홍희선 씨였다. 네. 이 두 사람이 바로 홍상수 감독의 부모님들이다. 또 홍상수 감독이 재산이 많은데 바로 그 두 사람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네. 라고 인터뷰를 했었고 상속 액수가 많게는 1,200억, 적게는 400억 네. 이 정도 설까지 나오는데 네. 근데 과거에 홍상수 감독의 부인, 그 본부인은 네. 그 1,200억 유산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누가 소설 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혹시요. 그래도 이제 이 5분 중에 정말 죄송해요.
유인경 평론가님은 뭐 고 전옥숙 씨나 아니 뭐 홍의선 씨 이분 저는 기억에도 좀 있으세요? 전옥숙 씨네 집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나. 우리 여걸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나라에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에 앞장섰고요. 시네텔이라는 외주 프로덕션을 해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인 프로덕션을 만들었던 분이고 그럼 죄송해요. 그때 가셨을 때 네. 고 전옥숙 씨 당시에 이제 전옥숙 씨 댁에 가셨을 도남동 때 집이었는데 별로 그럼 부잣집은 그때 아니었습니다. 홍상수 씨나 이게 뭐 가족들 다른 가족들 있지 유학 않- 중이었었어요. 홍상수 씨는 미국 대학에서 유학 중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학이면 좀 재력은 있었네요, 집이. 재력은 있지만 집이 낡았다고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하. 근데 이 소문이 한 3, 4년, 5년 전부터도 그러니까 김민희 씨와의 관계 왜 김민희 씨가 저렇게 아버지 뻘인 홍상수 감독을 친하지? 22살 차이네. 예, 재산이다 그랬는데 아. 그때도 1,000억이었는데 10년 뒤에도 1,000억인 걸 보면 좀 늘었네요, 이건 1,200 으로. 약간의 네네. 부풀려진 액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하. 어쨌든 어머님의 유산이지 네. 홍상수 감독이 직접 영화를 벌어서 대단한 돈을 벌었다든가 아. 사업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정말로 이 돈이 있다면 후광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어떤 피땀으로 벌었다기보다는. 그런데 네. 지금 이 얘기 1,200억의 유산 상속설 이 액수가 지금 계속해서 관심인 이유는 어찌됐든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김민희 씨의 복중에 있을 것으로 아직은 임신설이니까 그 복중에 있을 태아가 나중에 세상에 나오면 어찌됐든 간에 홍상수 감독의 이 재산을 또 상속받을 수 있다. 지금 그거의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상속 재산에 있어서 그 비율을 달리 차별하지 않거든요. 지금 홍상수 감독이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이 부인과 혼인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김민희 씨와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해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법률상 배우자와 그 사이에서 딸이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딸과 동일하게 배우자는 1.5 그리고 딸과 지금 만약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면 그 아이까지 1대1 비율로 홍 감독의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되고 김민희 씨는 이 관계에서 사실상 완전히 배제되거든요. 우리 법에서 사실혼을 재산 분할적 측면에 있어서는 보호를 해주고는 있지만 중혼적 사실혼은 전혀 재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상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상속권을 아이가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혹시요 이건 또 엉뚱한 질문인데요. 아직 뭐 있지도 않은 일이지만 혹시 홍상수 감독이 나중에 지금 김민희 씨의 복중에 있는 태아가 복중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태아가 이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자기가 어떤 이제 세상을 정리하고 유언을 남긴다는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때 모두 다 조용히 해라. 이 재산은 내가 김민희와의 사이에서 낳은 이 아이한테만 모든 재산을 주겠다라고 선언하면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요건에 맞는 유언장을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건이란 게 뭘까요? 예를 들면 유언장 작성의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근데 각 방법마다 법에 정해진 요건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다 만족해서 적법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하면 그 유언장 안에 적히거나 기록된 내용들은 다 효력을 발생을 할 어머나.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도 이 지금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와 그 딸의 유류분까지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유류분이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법정 상속 비율대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 비율의 절반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재산이 다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을 통해서 최소한의 비율의 재산 상속은 지금 법률상 배우자와 딸이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너한테는 한 푼도 못 줘.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법에 그 보호 장치는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재봉 교수님 이렇게 되면 지금 만약에 임신 6개월 정도 설이 맞다면 굳이 계산을 해보다 한 올 봄 정도에는 뭐 태어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부인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입장은 어떤가 궁금하실 텐데 그러네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입장이냐면 오늘 이제 이런 저희도 방송을 하고 있으면 언론을 통해서 김민희 씨가 임신했다는 설이 돌고 나니까 이분이 짧게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 원 부인이 지금 현재 부인이시죠. 현재 친부인이죠. 네, 친부인. 친부인. 이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임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짧은 인터뷰를 했고요. 아유, 세상에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2016년의 인터뷰 중에 이혼은 절대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죽는 날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또 2017년에는 이런 인터뷰도 해서 30년 동안 부부 사이가 정말 좋았다.
집돌이인, 그러니까 집에만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집돌이인 남편은 집밥을 좋아했다. 내 느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면서 기다리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홍상수 씨가 2017년 김민희와의 관계가 이제 드러나고 난 이후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지금 두 번의 인터뷰도 보시는 것처럼 이혼을 안 하겠다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이혼 조정을 결렬이 됐어요. 왜냐하면 법원은 아직까지는 홍상수 씨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유책주의를 지금 채택하고 있거든요.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 네네. 책임 있는 사람이 이혼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 정책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유인경 평론가 이게 진짜 제가 웃자고 이제 드리는 질문은 아니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오해는 마세요. 예전에 그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면 내가 누구 좋아라고 이혼해줘? 절대 이혼 못해. 막 이런 경우 나오잖아요. 그럼 홍상수 감독의 아내분, 지금 아내분 입장도 지금 사실 마음이 갈기갈기 찢겼을 거 아니. 근데 어쨌든 이혼은 못 해주겠다. 이 심경은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 두 분이 만난 게 미국 유학 시절 중이어서 대학생 때 만났기 때문에 아마 서로가 서로의 첫사랑이어서 남편에 대한 애정이 더 크고, 사실은 많은 본부인들이 남편의 부정을 알고도 이혼을 하지 않는 건 남편의 사랑이 지극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복수입니다. 예전에 푸른 안개라는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거 알고서 한마디 딱 하는 게 있었어요. 내 옆에서 말라 죽어. 이런 드라마상에서 마음도, 대사가 네, 그런 대사도 있기 때문에 네. 남편이 다시 돌아올 걸 기다린다고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네. 아내가 본처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그들이 떳떳한 법적 부부로 결합할 수 없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 앞으로의 행동, 이 박선배 변호사님, 홍상수 감독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좀 섣부르지만 예상해 본다면 두 차례 결렬됐던 이혼 조정 신청을 다시금 할 가능성도 있어? 아니면 그냥 이대로 한 올 봄쯤에 진짜 임신한 게 맞다면 김민희 씨가 올 봄에 그냥 아이 태어나고 그냥 그대로 지금 세상의 어떤 따가운 눈총을 그대로 받으면서 그냥 살까요? 어떨까요 지금? 몇 년 뒤에는 다시 이혼 청구를 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혼인 파탄을 이유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이 판시하는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 아직은 의문입니다. 우선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 사안은 그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유로서 세월이 오랜 시간 경과해서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나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약화돼 이제 와서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는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이 요건에 부합할 정도로 상당 시간이 경과하면 또다시 이혼 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이만큼 상대방의 유책성이나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충분히 치유되었는지 판단을 받아야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만큼 네. 시간이 지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홍상수, 김민희 씨 두 사람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아마 저희만 그러는 건 아닐까요? 시청자분들의 그 씁쓸함을 어떻게 저희가 치유해 드릴 수 있을까 또 걱정이 앞서네요.